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상필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네,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 강의장을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약 500여 분의 정중분들께서 이른 아침에 얼리버드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아마존 오로라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 오늘 아침에 하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후에 있을 세션 중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션을 한 번 더 리플레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10시에 저희 AWS의 전체 세일즈 총괄하시는 마이클 클레이빌 사장의 키노트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시 40분이 되면 슬라이드가 덜 끝났어도 기계적으로 종료를 하고 키노트 세션장으로 함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샌드버드, 오로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이신 샌드버드에서 직접 아마존 오로라에 마이그레이션 하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가 어떻게 빠른 성능이라든지 고가용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지 기술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아마존 오로라를 쉽게 시작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저희 AWS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은 아마존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이스퀄 많이 사용하시죠. 네, 마이스퀄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DB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이스퀄 호환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마이스퀄하고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었으면 그렇게 큰 밸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하고 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낮은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존의 오로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마존에서 이 오로라를 만들었길래 더 나은 성능과 더 나은 가용성과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스토리지 엔진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서 구현을 하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티어에 일종의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 본 것이죠. 로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즉 스토리지 엔진과 관련된 부분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부터 바깥으로 서비스화해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로깅과 스토리지를 멀티티넌시 기반의 스케일 아웃되는 DB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부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쓰는 방식으로 서비스화해서 밖으로 빼냈고, 이 서비스 내부에서는 기존의 EC2라든지 VPC, 다이나모DB, 워크플로우, 라우트 53 같은 다른 AWS의 스케일러블하고 내구성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또 활용을 해서 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하는 S3에 지속적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성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마이스퀄 호환성이라든지 확장성, 가용성, 내구성, 이런 특징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오로라는 아마존의 관리형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입니다. 네, RDS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나 또는 EC2 환경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나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직접 내가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볼륨을 붙이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하고 패치하고 필요한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된 패치 같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성능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스토리지를 금방 더 증설하고 인스턴스의 크기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용량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라든지 또는 장애가 감지됐을 때 그걸 페일오버 하는 것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 RDS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에서 이미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DBA 또는 인프라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고 하는 대신에 손쉽게 더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죠.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작업을 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볼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볼륨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어드민의 어떤 노력을 들이게 되시는데요. 오로라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페일오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어떤 리플리케이션 렉 같은 것들로 인한 데이터가 유실될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스냅샷이라든지 S3에 계속 백업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스토리지를 관리할 일이 거의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RD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도 스토리지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그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스토리지 용량을 프로비저닝을 하거나 또는 EC2 위에서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레이드 구성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확장하고 하는 등등의 일이 필요했는데, 오로라에서는 마치 S3 서비스 사용을 하시듯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최대 64테라까지 그 스토리지 용량이 쓰시는 만큼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중에 레이드가 재스트라이핑 된다든지 또는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미러가 복구돼야 된다든지 성능에 있어서 핫스팟이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어떤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안 관점에서도 데이터의 저장 시의 암호화, 데이터의 전송 시의 암호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격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필요로 되는 보안적인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토리지 관리,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 오로라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70여 개가 넘는 AWS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출시 이후에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오로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RDS 오로라 서비스로 이번에 이관을 하셨던 샌드버드의 사례를 한번 직접 김여신 CTO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샌드버드 오로라 사용 사례를 발표하게 된 김여신 CTO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쯤에 기존 마리아DB를 사용하다가 오로라DB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정작 그 많은 분들은 DBA의 경우 온프리미스로 직접 DB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샌드버드도 그 중에 하나의 스타트업이었고요. 온프리미스로 DB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라로 변경하는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왜 숨이차?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샌드버드 소개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샌드버드는 모바일 웹 앱 사이트를 위한 실시간 메시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iOS, 안드로이드, 유니티 3D 엔진, 웹 자바스크립트, 자마린 SDK 및 서버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커스터머들이 저희 샌드버드를 통해서 채팅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팅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데이터가 DB에 쌓이게 마련이고, 해당 DB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레플리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페일 오버는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 장애 복구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하드웨어 예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겠지만 미래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로라 DB의 경우 방금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기존 IDS 서비스 중에 하나고, 기존 IDS에 비해서 자동 스토리지 용량 증설, 로우 레이턴시 복제 기능, 향상된 페일 오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DB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백업 용량 및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의 경우 백업 용량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레플리카 생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 수동적인 장애 조치인데요.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엔지니어가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일일이 처리를 해줘야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중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미래에 들어올 트래픽을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높은 용량의 서버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백업의 경우 유저 데이터를 데일리로 백업해서 S3에 올리는 방식으로 샌드버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백업 데이터의 증가로 몇백 기가가 달하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전송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시작했고요.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큰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다시 인스턴스에 리스토어하는 과정이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레플리카 복구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백업 용량이 크다 보니 백업을 S3에서 다운받고 해당 백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다른 DB에 리스토어하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엔지니어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 조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 조치의 경우 장애를 발견하고 레플리카의 복제를 차단하고 기존 서버의 설정을 모두 레플리카 서버로 수정한 후에 재시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버의 리스토어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데이터를 리스토어하는 시간 동안은 장애를 저희가 막지 못하고 해당 장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드웨어 설정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AWS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온디맨드 하드웨어 증설이 어려워집니다. 비효율적인 하드웨어 예측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 이상의 스토리지 용량과 하드웨어 티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로라로 바꾼 이후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1번의 경우 데일리 스냅샷 백업이 가능해집니다. 데일리 스냅샷 백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인스턴스를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기능 자체가 다른 모든 장점들에 연관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코스트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클릭 레플리카 생성도 가능해지고요. 따라서 고가용성을 위해서 리드 레플리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10분 이내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레플리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장애 조치의 경우 서버가 장애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만약에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게 됐더라도 수동으로 버튼 한 번으로 리드 레플리카로의 페일 오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서비스 중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용량의 스펙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상황에 맞도록 서버를 선택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오로라의 백업 기능입니다. 백업 시간을 지정하면 해당 시간대에 스냅샷 형태를 저장이 되게 되고요. 백업된 스냅샷으로 새로운 IDS 인스턴스를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의 기능입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레플리카를 추가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원클릭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10분 이내에 10ms의 렉을 가진 완벽한 리드 레플리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1번적으로 레플리카의 페일오버가 30초 내에 가능해집니다. 장애 조치의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원 버튼으로 가능하고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마스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매우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동으로 레플리카 서버를 마스터로 승격시키고 도메인이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마스터 서버에 도메인이 있고 레플리카 서버에 도메인이 있는데, 만약에 마스터 서버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레플리카 서버를 마스터로 승격시킨 후에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설정 파일을 레드 레플리카, 그러니까 새롭게 승격된 마스터의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로라의 페일오버 기능을 이용하시면 도메인 자체의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승격된 마스터로 자동으로 IP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 바로 30초 이내에 자동으로 새로 승격된 레드 레플리카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경우에도 현 상황에 맞는 티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토리지 용량은 자동으로 64TB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민해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할 경우에 레플리카 페일오버 기능을 통해서 최소한의 다운타임만으로도 마스터 DB의 티어를 다음 버전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로라로 올해 초에 이전하고 나서 한 번 정도 티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티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거쳤던 과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일오버 기능을 이용해서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시킵니다. 원 버튼만으로 가능하시고요. 버튼 한 번만으로 레플리카가 마스터로 승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초 정도의 서비스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30초는 DNS가 변경되고 해당 DNS가 TTL 시간 30초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접속할 수 있는 IP로 적용이 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티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새롭게 승격된 레플리카가 이미 마스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마스터 티어를 업그레이드 하신 후에 다시 마스터 티어를 페일오버 기능을 통해서 원래 마스터로 복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30초 정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총 장애 시간 1분 이내에 새로운 DB를 생성하여서 해당 마스터 티어를 업그레이드한 상태로 DB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샌드버드. 저희가 오로라로 이전하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백업을 이용해서 즉시 DB 인스턴스를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가지 배포 전 테스트를 위한 임시 DB라든가 아니면 뭔가 테스트를 위한 DB를 생성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DB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원클릭 페일오버 기능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엔지니어가 기존의 모든 걸 수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원클릭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AP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내 대시보드에 DB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통합시킬 수가 있었고요.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면서 필요 이상의 고스펙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DBA나 인프라 팀을 따로 운영할 수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람 한 명 한 명,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니지드 된 IDS 서비스, 그중에 여러 가지 기능의 장점으로 갖고 있는 오로라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스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운영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저희 샌드버드가 오로라로 변경하면서 겪었던 문제들과 해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샌드버드에서의 지금 오로라 사용 사례는 사실 오늘과 같은 AWS 행사에서 공유해 주시기 전에 이미 샌드버드의 기술 블로그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기술 블로그를 보고 마이그레이션 하신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게 되나요? 아마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성능, 성능이 충분히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성능을 제공을 하는지, 요구사항에 맞는 성능을 제공하는지 성능에 대한 부분을 보실 거고, 충분한 가용성, 충분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검토하실 거고, 그리고 뭐 다 좋은데 혹시 비용이
네, 충분하게 더 효율성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는지 주로 그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오로라에서는 어떻게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비용 효율성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대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시면 주로 MySQL 시스벤치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죠. 아마존 오로라의 인스턴스 타입 중에서 가장 큰 인스턴스 타입인 R3-8XL을 가지고 MySQL 시스벤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나오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write, DML 쿼리를 수행하는 write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스루풋 정도의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read 퍼포먼스, 셀렉트하는 쿼리에 대한 read에 대한 스루풋은 약 58만 정도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성능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사실 이 성능 수치는 벤치마크를 위한 환경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성능 수치인 것처럼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쉽게 지금 보셨던 저 성능 수치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URL에 가시면 어떻게 아마존 오로라 인스턴스의 시스벤치 퍼포먼스 테스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화이트 페이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벤치 클라이언트 역시 R3-8XL 인스턴스 4대의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저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DB에 어떻게 부하를 줬을 때 지금 보셨던 성능 수치를 얻을 수가 있는지 직접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텝은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텝이 있는데 실제로는 시스벤치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미 AM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AMI를 가지고 런치하고 커맨드를 이제 부하를 주는 커맨드를 수행하기만 되는 그런 수준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이 성능을 더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에서 성능을 제공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증가할수록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성능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자 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하는 DB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수가 증가할 때 성능이 확장되는 부분인데요. 커넥션 수가 50개에서 500개, 5000개 증가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비교가 되고 있는 기존의 RDS의 MySQL 인스턴스에서는 5,000 사용자 정도에 접속이 되면 오히려 스루풋 성능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오로라에서는 커넥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도 스루풋 성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대 8배 정도까지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 개수가 확장이 될 때에도 테이블 숫자가 증가가 될 때에도 여전히 성능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의 개수가 10개에서 10,000개까지 증가할 때 비교적 일관된 스루풋 성능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에서는 약 54,000 스루풋 정도의 큰 스루풋을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EC2 베이스에 또는 RDS에서 구현한 My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의 테이블 수가 되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는 1기가에서 1테라까지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경우에 최대 67배 또는 TPCC 벤치마크의 종류에 따라서 100배 이상의 더 많은 스루풋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특징,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읽기 복제, 리드 리플리카를 두시는 구성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읽기 복제는 어떻습니까? 구성이 동기화된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구성이 아니죠. 그래서 마스터의 어떤 DML 쿼리, 즉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업데이트에 대한 로그를 가지고 전송해서 그 로그를 리플리카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데이터의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네트워크에 대한 지연이 있거나 또는 DB가 바쁘거나
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의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리플리케이션의 지연 시간, 리플리카 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문제가 기존의 일반적인 마이스퀄에서의 리드 리플리카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오로라에서는 이 초당으로 발생하는 업데이트 숫자가 약 10,000건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마이스퀄 인스턴스에서는 리플리카 렉이 300초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오로라에서는 낮은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수준의 낮은 리플리카 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오로라에서는 이런 더 많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좀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일을 더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오로라가 I/O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I/O를 불필요한 I/O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간 또는 인스턴스와 스토리지 간에 전송되는 네트워크 패킷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의 처리를 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싱크로너스한 방식보다는 비동기 처리되고 빠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처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로라에서 제공하는 어떤 I/O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스토리지 레이어가 서비스화 됐습니다 라고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적용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AWS에 리전이 하나가 있죠. 특정 데이터 센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리전이 있고 그 리전 안에는 저희가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같은 가용 영역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오로라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클러스터 되어 있는 볼륨의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지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관리를 하거나 굳이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DB 인스턴스를 기동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마스터 인스턴스, 즉 저희가 오로라에서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특정 가용 영역에서 동작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I/O가 발생을 하면 이 3개 가용 영역에 걸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읽기 복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게 되면 가용성을 위해서 보통은 다른 가용 영역에다가 이 읽기 복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 읽기 복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스토리지 서비스가 3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읽기 복제에서는 내 가용 영역 안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그냥 접속을 해서 읽기만 하면 되겠죠. 앞에서 좀 리드 리플리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로그가 반영이 돼서 그걸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클러스터 되어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직접 읽기만 수행을 하게 되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보면 주황색 박스, 파란색 박스, 보라색 박스들이 있는데 저게 각각의 데이터 블록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6카피,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가 복제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S3에 백업되는 이런 형태의 스토리지 서비스 구조를 오로라에서는 가지고 있게 되고요. 기존의 RDS 마이스퀄에서 I/O 트래픽이 발생하는 패턴하고 트래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RDS 마이스퀄에서는 운영계의 데이터베이스라면 기본적으로 멀티-에이지, 즉 HA가 되어 있는 마스터 스탠바이를 가지는 멀티-에이지, 이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가지게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EBS 볼륨들은 EBS가 볼륨이 미러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가 EBS 볼륨에 저장이 되고 그 EBS 볼륨에 미러된 볼륨에도 저장이 되고 스탠바이 인스턴스에도 역시 그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스탠바이 인스턴스의 3번 가운데 보시는 화살표처럼 변경분이 전송이 되고 그 전송된 내용이 또 스탠바이 인스턴스의 EBS 볼륨에 어플라이가 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I/O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서 동기적인 방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I/O가 발생하는 양이 많고 비교적 이 I/O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구성에서 약 78만 정도의 트랜잭션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100만 트랜잭션당 약 700만 IOPS 이상의 I/O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구성을 기존의 RDS MySQL의 멀티-에이지 환경에서는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마존의 오로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서 리드 로그, 저 스토리지 서비스가 로그 기반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어플라이를 하기만 하면 다른 복제 인스턴스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퍼포먼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MySQL에서의 내용에 비해서 볼 때 35배 정도의 트랜잭션을 더 처리할 수 있고 I/O가 발생하는 양이 약 7배 이상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향상된 I/O의 구성을 통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읽기 복제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리드 리플리카를 구성한다라고 해도 마스터에서 복제로 빈로그가 전송이 되고 기존 MySQL 구성에서는 저 빈로그 쉬핑이 심지어 싱글 스레드로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로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적 부하도 있고 리플리카 인스턴스에서는 빈로그 받은 걸 역시 어플라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스터에서 발생하는 쓰기 워크로드가 동일하게 리플리카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라에서는 마스터에서 쓰기가 발생을 하면 그 리플리카 노드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써진 로그를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캐시에 있는 부분은 인밸리데이션 하라고 하는 그 시그널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I/O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이 구성에서는 리플리카 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그룹 커밋이라든지 기존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습니까?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데 에브리 싱글 트랜잭션마다 물리적인 디스크 I/O를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디스크 I/O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일종의 그룹 커밋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오로라에서는 그 그룹 커밋이 구현이 되는 게 어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더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룹 커밋이 발생할 때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 이제 받는 그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그 페널티, 그러니까 버퍼가 가득 차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거나 했을 때 그룹 커밋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인한 어떤 첫 번째 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MySQL에서는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되고 이 스레드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쿼리를 처리하는 스레드 모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일종의 스레드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용자가 접속이 오면 그 풀 안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라에서도 역시 유사한 기능의 스레드 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 스레드에 대한 관리 부분이 기존의 MySQL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풀링에 비해서 더 향상된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성능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실제로 부하를 오로라에서 이제 구동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의 스레드 개수가 많을수록 더 오로라가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X라지 인스턴스 정도의 작은 인스턴스에서 수행을 했을 때하고 AX라지 정도의 큰 인스턴스에 수행을 했을 때 보면 스레드의 개수가 다르죠. 물리적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스레드가 있을수록 더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큰 인스턴스일수록 부하가 클수록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죠. 가용성을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세계 가용 영역에 6개의 복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볼륨 기반의 어떤 레이드 구성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데이터 블럭 중에서 쓰기에 대해서는 4개의 쓰기가 완료되었을 때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내구성이 보장되는 형식이고 6개 카피 중에서 3개의 그 블록만 가용하게 되면 읽기가 어베일러블한 그런 쿼럼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백업되는 곳이 11.9, 99.999999%의 데이터에 대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하는 S3에 계속적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볼륨 그리고 백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지 노드에서 특정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용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이 데이터 블록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치유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장애로부터 사용자는 임팩을 받지 않고 어떤 가용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 복구, 기본적으로 RDS 서비스에서는 자동 백업, 오토메이티드 백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RDS의 볼륨에 있는 내용을 인크리멘탈로 S3에 백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여러분들께서는 뭐 굳이 선택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저희 AWS에서 자동으로 백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스냅샷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 스토리지 서비스의 백그라운드에서 저 스냅샷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뭐 가용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점에 내 그 시점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냅샷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자동 백업이나 스냅샷 기능을 복구할 때는 저 스냅샷이 찍어진 그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로그까지 더 어플라이를 해서 원하는 시점에 어느 시점으로든 데이터베이스를 돌릴 수 있는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복구 기능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스토리지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을 하지만 인스턴스는 하나의 인스턴스는 언제든지 그 인스턴스에 뭐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스턴스가 만약에 페일료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MySQL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RDS MySQL 서비스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멀티에이즈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성을 하고 요 페일오버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사실은 계속 스탠바이만 하고 있지 어느 일도 하지 않는 그 스탠바이 인스턴스였지 않습니까? 이 오로라에서는 스탠바이가 따로 있지 않고 리드 리플리카가 페일오버에 타깃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드 리플리카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페일오버가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에 완료가 되고 만약에 읽기 복제가 없는 경우라면 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약 15분 이내에 페일오버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페일오버가 가능하고 가용성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쿼리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페일류어, 디스크에 대한 페일류어, 네트워크 페일류어 등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비용은 혹시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오로라에서의 비용 체계는 크게 보면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과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비용은 선택하시는 인스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시간당 비용이 얼마라고 하는 과금 형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용량에 따라서 기가바이트당 월별 얼마 또는 IO가 호출되는 비용 건수에 따라서 IO가 호출되는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혹시 그
오로라의 인스턴스의 비용을 다른 이제 마이스퀄 인스턴스라든지 또는 EC2하고 비교해 보신 분들은 인스턴스 비용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오로라가 조금 더 비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아닌지 하는 이제 좀 약간 의구심 같은 것들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스토리지에 대한 과금 체계가 다릅니다. 예, 스토리지에 대한 과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RDS 마이스퀄을 쓰시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용량 또는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그 용량이나 성능에 대한 맥스, 예, 최대치를 기준으로 용량 성능을 프로비저닝 해놓고 그 최대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시죠. 실제 나의 근데 워크로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모바일 앱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피크가 있을 거고 점심 시간에 약간의 피크가 있을 거고 일종의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형태로 워크로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의 프로비저닝의 기준은 용량이나 성능을 항상 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프로비저닝을 해놓게 되잖아요.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이 부분이 스토리지 용량도 프로비저닝을 하지 않고 쓰는 만큼 증가하는 구성이고 I/O에 대한 부분도 얼마만큼을 프로비저닝을 해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I/O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내 워크로드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오로라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체계를 한번 보시고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비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로라를 선택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새로운 RDS 인스턴스를 런치하면서 오로라 엔진을 선택해서 인스턴스를 런치하시면 되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죠. 근데 기존의 마이스퀄을 쓰시거나 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마이스퀄 쓰시던 분이라면 표준적인 마이스퀄 덤프, 마이스퀄 임포트 하는 익스포트 임포트 툴이 역시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로라 자체가 마이스퀄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RDS 마이스퀄을 사용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RDS의 백업 기능인 스냅샷으로부터 RDS 스냅샷으로부터 오로라 인스턴스를 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그레이트 스냅샷 버튼 한 번이면 새로운 오로라 인스턴스를 손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스퀄 버전 5.6에 대해서 이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마이스퀄 5.6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스냅샷 생성 후에 이걸 가지고 오로라 인스턴스를 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퀄이 아니고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면 일종의 리플리케이션 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정식 출시가 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풀 로드하고 다음에 체인지 데이터를 계속 캡처해서 프로세싱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의 마이그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오로라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션에 대해서 이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평가를 남겨주시면 다음 세션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